자, 복소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소수 프린트 한번 볼까요? 자, 허수 단위라고 돼 있죠. 허수 단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 그죠? 그게 허수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되어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해요. 실수라는 건 정확하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양의 실수라고 정의해요. 0보다 왼쪽에 있는 걸 우의 실수라고 하고, 실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 0을 정의하셔야 돼요. 실수의 정중앙. 그 다음에 1을 정의해요. 그리고 요 1을 몇 배만큼 갖느냐로 나머지 것들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보다 B가 크다라고 정의할 때는 이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커야 돼요. 양수인 경우에는. 근데 그 경우를 어떻게 밝히냐라고 하면 얘가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죠. 그죠? 실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의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를 2번 곱하니까 양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양수의 제곱은 양수다. 그지? 그리고 음수의 제곱도 양수예요. 그죠? 양수. 그리고 이제 실수에서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닌 건 0밖에 없는데 0의 제곱은 0이라서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 또는 0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지? 그런데 이제 수학자 중에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가우스가 생각하기를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가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수를 앞으로 이제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수를 새로 정의하기로 했어. 그때 x를 i라고 했어요. i가 이미지널리의 제일 앞자를 따서 이제 허수를 이미지널리 넘버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실수를 정의할 때는 0을 정의하고 1을 정의하고 그 1을 몇 배 갖느냐로 실수를 정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허수도 단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수에서는 1이 단위라면 허수에서는 i가 단위예요. 그 얘를 이미지널리 유닛이라고 해요. 그게 뭐 허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데, 문제는 얘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냐면 플러스 i도 제곱하면 1이 되지만 마이너스 1이 되지만 마이너스 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가 하나는 플러스 i, 하나는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플러스 i를 얘를 허수 단위라고 해요. 이미지널리 i의 앞자를 써서 i라고 씁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이 가우스고,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현대 수학의 가장 근간을 다 만든 사람은 가우스라는 사람이 현대 수학의 근간을 전부 다 만들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가우스가 수학을 제일 잘하냐? 라고 하면 이제 영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낸 사람은 오일러라는 사람이야. 오일러 아마 수학하다 보면 한 번씩 들을 거예요. 오일러라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대 수학의 가장 기초를 가진 사람은 가우스라고 하고, 그러면 현대 수학자 중에서 이제까지 현존하는 인류에 현존하는 수학자 중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죠. 대부분 수학하는 사람들이 물리학도 했으니까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도 본인은 천재가 아니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폰 노이만이라고.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현생 인류 중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IQ가 지금 쟤도 엄청나게 높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IQ라는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잴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야. 컴퓨터. 애니악 들어봤나? 애니악? 아마 어렸을 때 뭐 기술 시간이라든가 뭐 애니악해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전부 다 만든 사람이 다 폰 노이만이고, 얘네가 지금 모두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 양자역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폰 노이만이 거의 대부분 정리했죠.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컴퓨터를 만들고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엔터를 탁 치고 본인이 더 먼저 계산했다고 해요. 컴퓨터보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를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5페이지짜리 책을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한 두세 번 읽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아무튼 수학자들 중에서 그 폰 노이만을 제외하고 천재가 누구냐, 그 전까지 라고 하면 다 가우스를 많이 꼽았어요. 그리고 가우스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중에 가서 아마 수열 파트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아마 이거는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들이 한 번씩 예를 들어줬을 거예요. 1부터 100까지 합이 이렇게 더하면 101이고 이렇게 더해도 101이니까 101이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101이니까 50개, 그래서 5050이다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가우스예요. 그게 가우스. 아무튼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수의 체계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허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딴 거는 생각 안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수학들을 뭐라고 하면 대수학이라고 하는데, 대수학의 근간을 만들었어요. 대수학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 가우스라고 해요. 아무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요거를 i라고 할 거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서 마이너스 i라고도 한다. 아시겠죠? 자, 새로운 단위고요. 수체계를 한번 다 해결해 보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숫자가, 우리가 제일 초등학교 때부터 처음 배운 숫자가 하나, 둘, 셋 셀 때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 이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도 불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다 보니까 없다라는 것도 숫자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0. 없는 걸 표현하는 수. 자연수는 뭐 사가 하나, 둘, 셋 때 세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숫자 자체에서 이제 더해간다의 개수가 아니고 빼간다의 숫자에서 음의 정수를 추가하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더해서 정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숫자 중에는 꼭 0, 1, 2 있으면 2하고 2 사이에 숫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뭐 2분의 3도 이 사이에 숫자가 있을 거니까, 자, 이런 숫자를 뭐라고 할 거냐 라고 하면, 사실 영어로는 레이셔널 넘버라고 해요. 레이셔가 보통 넘버를 이렇게 써요. 샵 이렇게 넘버야. 이 레이셔널 넘버가, 이 레이셔가 이렇게 잘려 있는 거야. 그래서 비율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비율이 있는 수.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유비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일본 학자들이 이제, 왜냐면 우리가 다 전부 다 일본식 수학 용어를 써요. 그래서 유리수라는 게 사실 우리 네이셔널이 합리적이라는 뜻도 있죠. 영어 단어로.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숫자 이렇게 쓰이면서 유리수라고 잘못 번한대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잘못 번역해서 유리수라고 우리가 이름하긴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유리수가 아니고 유비수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유리수인데, 이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근데 정수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2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1분의 2, 그지?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게 정수. 이것도 유리수란 말이야. 정수랑 뭐를 더해서 유리수가 되냐면,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걔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요. 왜 이렇게 이름을 하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름을 따로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건데, 얘네는 이걸 좀 기억해주면 되겠죠? 보통 분수 표현이 되는 수는 좀 분수로만 표현되는 수, 그지? 뭐 3분의 2, 5분의 4. 정수는 분수로도 표현되지만 정수 그냥 그 자체로 표현되는 수를 정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유리수 말고도 또 다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1.5, 1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이 둘 사이에 있어. 분명히 요 둘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할 때, 뭐 어떤 거냐면 1하고 2 사이에 분명히 어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1이 됐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됐어. 그지? 아니면 뭐 지금 2를 제곱하면 1이 되니까 x는 1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죠?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있다면, 그 x가 이제 2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양수라면.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얘는, 그지? 분명히 제곱해서 1 되는 수하고 제곱해서 4 되는 수하고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이 수를 유리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았어.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1.4를 제곱하면 1.96이 나와. 그래서 2랑 거의 가까워. 1.5를 제곱하면 2.25가 나와. 그래 보면 1.4와 1.5 사이에 있는 값일 거야. 왜냐하면 이걸 제곱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니까 이 x가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분수로 계속 표현해봤는데 끝까지 표현이 안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히죠. 수학자들이 이런 분수 표현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밝혀요. 근데 분명히 1.4와 1.5 사이에 있는 값이야.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는. 그래서 걔를 우리는 루트 2라고 정의하고 이 루트 2를 앞으로 유리수가 아닌 수 해서 무리수라고 얘기하자.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분수 표현으로 하면 분수 표현이 안 되죠. 소수 표현으로 해서 1.41 뭐 쭉 계속 갑니다. 그죠? 이렇게 무한히 순환하지 않는 소수들은 절대로 분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분수 표현이 안 되는 수. 그래서 비율이 없는 수. 왜냐하면 분수는 비율을 표현하는 겁니까? 2분의 3이면 전체가 1일 때 9분의 3인 숫자거든. 비율 표현이 안 되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는 근데 얘는 또 왜 이름이 따로 있나요? 중요하니까 이름을 준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이걸 더하면 뭐가 되냐? 이걸 더하면 실수가 되는 거라. 사실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치? 왜냐면 분수 표현이 안 되는 실수니까 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리수가 아닌 실수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요.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걸 정의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건 사실 이 실수축 위에 있는 모든 실수는 이렇게 유리수, 즉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뭐 자연수, 영, 음의 정수, 분수 이런 걸 모아서 유리수라고 하고 거기에 제곱해서 2 되는 거, 제곱해서 3 되는 거 이런 걸 무리수라고 해요. 그걸 다 모은 게 실수라는 걸 밝혀내요.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방금 새로 만든 이 수칙에서는 제곱해서 분명히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가 아닌 수를 정의했죠. 그죠? 그 수를 뭐라고 할 거냐? 그 수를 이제 허수라고 할 거예요. 그 수를 허수. 얘를 다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면 그래 얘랑 그럼 허수랑 얘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복소수라고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허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허수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대부분 다 이름이 있어요. 얘 빼고 이름이 다 있어요. 얘 빼고. 그죠? 근데 얘는 보통 우리가 분수꼴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분수꼴. 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고 표현하면 되고 허수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 복소수가 뭐냐라고 하면 뭐 되게 우리말로는 어려운데 영어로는 그냥 컴플렉스 넘버. 복합적인 수라는 뜻이에요. 그냥 허수랑 실수를 다 더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복소수의 정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소수는 별거 없습니다. 복소수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수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A 플러스 BI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가정이 필요해요. A가 실수, B가 실수, 얘가 실수, 얘가 실수. 이렇게 표시되면 자 이제 이런 표현으로 표시된 숫자를 복소수라고 하고 저 복소수가 우리가 배우는 전체 수가 끝이에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럼 새로운 숫자도 있나요? 라고 하면 사실 이제 현대 수학에서는 수를 더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 말고도 우리가 다룰 게 되게 많아요. 수학에서는. 많은 것들을 다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배우는 숫자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실제로는요. 복소수 잘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단 이제 이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근이 실수가 아닌 경우가 나오고 3차 방정식 풀다 보면 근이 실수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때 걔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진 않아요. 나중에 니네가 공대를 가거나 대학을 가면 이걸로 아주 많은 걸 해요. 복소수 가지고.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하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I 해고 이거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렇게 써있는 걸 복소수라고 하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이쪽 부분 있죠? 이 앞에 있는 이쪽 부분 이걸 실수 부분이라 해요. 실수 부분. A를 얘기해요. A라는 실수 얘가 실수 부분 또는 실수 부라고도 합니다. 그냥 마찬가지 이 앞에 있는 B 있죠? B 이 B 실수를 얘기합니다. 이걸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b가 0이면 첫 번째 저렇게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b가 0일 때가 있겠죠. 그지? b가 0일 때 그때 얘는 그냥 a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실수도 복소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를 다 포함해야 되거든. 그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 실수 허수부의 실수가 0이 된다고 하면 이 복소수 표현은 a만 남게 되고 a가 실수가 되니까 아 실수는 복소수 안에 들어가는구나. 두 번째 a 플러스 bi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b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자 b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허수가 되는 겁니다. 왜요? b가 0일 때가 실수니까 실수가 아닌 복소수거든. b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복소수라고 합니다.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 당연히 둘 다 복소수고 허수라고 합니다. b가 0이 아닐 때. 그런데 단 a가 0이 될 때가 있겠죠. a가 0이 되면 저 식이 이렇게 되죠. bi라고만 표현되죠. 그죠? 이렇게 bi라고 표현되면 실수부는 없는데 허수부만 있는 거죠. 이렇게 허수 부분만 있는 허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한다. 순허수. 구분해야 되냐? 구분 안 해도 돼. 그냥 허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의 계산 있잖아요.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복소수가 같을 조건, 켤레 복소수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화친연산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요 i가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고 요 a, b를 숫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문자의 덧셈, 문자의 곱셈, 식의 계산을 똑같이 하시면 복소수 계산은 같이 된다. 똑같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도록 하죠. 3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 어렵게는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그냥 복소수가 같으려면 자 두 복소수가 있는데 요 복소수하고 이 복소수가 같다 라고 하고 당연히 얘네들은 실수로 표현돼야 얘네들은 복소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실수예요. 이렇게. 근데 두 복소수 같다. 그 얘기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고 그냥 당연한 거잖아. 복소수가 둘이 같다 그러면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실수부끼리 같이 똑같이 그리고 허수부도 똑같이 생겨야 된다라는 뜻이고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얘도 0 더하기 0i 이런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지?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아 일단 허수부는 없네 이렇게 그 다음 실수가 0이니까 a가 0이고 b가 0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그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만약 a, b가 실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영어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 a, b가 실수라고 해야 a 0, b 0인 거지. 만약 a, b가 실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 a가 1이고 b가 i가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건 1 더하기 i의 제곱 1 마이너스 1에 0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이라든가 이런 방정식을 풀 때 꼭 이런 복소수 표현 돼 있을 때 A, B가 실수라는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얘 0이고 얘 0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봐봐. 1하고 i 집어넣으면 1 더하기 i 제곱 해서 0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A, B가 허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니네한테 이런 표현이 돼 있을 때 얘들을 그냥 갖다가 하면 되고 안 되고 아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그냥 얘가 우리한테 주어진 복소수라고 한다. 보통 이제 복소수를 뭐로 표현하냐면 보통 우리가 실수가 미수일 때는 X를 많이 표현해요. 실수, 미수, 실수. 근데 복소수 미수일 때 보통 Z를 많이 표현하거든. 복소수는 Z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 위에다가 이렇게 찍 그어주면 이걸 바라고 읽어요. 바. Z바라고 있고 얘를 표현을 할 때는 이 복소수에 위에 이렇게 바를 찍 쓴 거야. 그지? 그리고 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실수부는 그대로인데 허수부의 실수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거. 이걸 켤레라고 합니다. 이게 왜 켤레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그냥 페어입니다. 페어. 얘랑 얘랑 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복소수인데 둘이 페어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켤레라고 하는 거죠. 신발 한 켤레가 짝이 되는 것처럼 얘랑 얘랑 같은 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어.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건 무리수죠. 그지? 이걸 편례 무리수라고 해요. 실제로. 이거 복소수죠. 얘를 편례 복소수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냥 플러스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 얘 두 개 쌍이 하나의 쌍이기 때문에 얘랑 편례고 얘랑 편례라고 해요. 얘는 무리수 편례, 얘는 복소수 편례, 얘는 무리수 편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까지, 그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충학습 보시면 허수의 대수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i가 더 크니? 2i가 더 크니? 라고 하면 이게 i가 두 개 있으니까 2i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랑 2i랑 누가 큰지 확인하려면 실수축 위로 올리셔야 돼요. 여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를. 근데 얘네 두 개 다 이 위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를 정의하려면 실수가 돼야지 크기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럼 허수는 크기가 없나요? 라고 하면 허수의 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없어요. 허수끼리는 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크기 없습니다. 누가 더 크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들은요, 항상 부등식에 쓰여져 있는 모든 숫자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숫자라는 건 결국은 크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허수들은 부등식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허수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은 없어요. 잘못된 식입니다. 니네한테 부등식이라고 주어져 있는 순간 아무 말도 없으면 얘네들이 실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넘길까요? 거기 있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돼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계산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 i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i는 문자, a, b, c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다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식의 계산처럼 같이 계산하면 돼요. i가 붙어있는 거는 동류량이니까 뽑아내고 i가 없는 것끼리 따로 더해주거나 따로 빼주시면 된다는 거니까 따로 안 쓸게요. 덧셈, 뺄셈, 곱셈은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나눗셈만 좀 독특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나눗셈은 좀 독특하다. 그지? 우리한테 요렇게 이런 복소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를 요 복소수로 나눠라. 자, 두 복소수의 나눗셈이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소수 표현할 때 절대 분모에 i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를 복소수 표현으로 바꾸려면, 제대로 된 표현으로 바꾸려면 i가 분자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뭘 곱해야 얘가 뭘 곱해야 분모가 실수가 되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얘 켤레 있죠. 켤레. c 플러스 di 얘 켤레는 c 마이너스 di를 똑같은 값을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분모의 켤레를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거 곱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i를 문자로 보고 그냥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곱하시면 c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시면 자, 마이너스 붙고요. d의 제곱이고요. i니까 i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할까요? 그죠? 그럼 cdi. 그 다음 이렇게 곱할까요? 그죠? 이게 플러스 cdi 마이너스 cdi. 그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분해. 자, 이렇게 곱할게요. ac. 자,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di 제곱 뭐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bc i. 그 다음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분모를 실수로 만들었죠. c제곱. 그 다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분해.
위에 거는 어차피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겠네. AC 더하기 BD 더하기 i로 묶을 수 있죠.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저걸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분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묶으면 실수부, 이렇게 묶으면 허수부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C제곱 D제곱 분의 AC 플러스 BD 더하기 C제곱 D제곱 분의 BC 마이너스 AD I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분모에 i가 있는 표현은 우리가 이걸 숫자로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복수를 표현하려면 무조건 다 이 표현이야. 실수 더하기 실수야 이 표현 돼야 돼. 그래서 얘를 복소수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분모에 있는 i를 어떻게든 없애지기 위해서 분모에 허수가 있어. 그지? 허수잖아. 이 허수에 켤레 복소수.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얘들을 곱하면 실수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지? 이렇게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걸 분모의 실수화라고 해요. 분모의 실수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다. 뒤에 위엔 덧셈, 뺄셈, 곱셈 그냥 문자로 생각하시면 된다. i를 문자로 생각하고 나머지 a, b, c, d를 숫자로 생각해서 계산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i로 내림차수 정리해서 뭐 다 동일한끼리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삽질현상 있죠. 그죠? 6번. 그게 교환법칙 되고 결합법칙 되고 분배법칙 되는 건 실수랑 같아요. 그러니 굳이 안 할게요. 실수랑 같으니까 그냥 복소수도 실수처럼 똑같이 된다. 넘겨. 근데 이 부분을 왜 빨리 넘기냐면 따로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수능에서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그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있죠.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거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켤레 복소수. 자, 봅시다. 켤레 복소수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Z가 바를 씌웠어요. 거기에 한 번 더 봐. 그러니까 Z의 켤레는 다시 Z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A 플러스 BI 얘의 켤레에다가 다시 켤레를 씌운 거예요. 이게.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BI의 켤레는 A 마이너스 BI고 얘의 켤레는 다시 A 플러스 BI가 되니까 그냥 켤레 두 번 씌우면 자기 자신 된다 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켤레랑 자기 자신을 더하잖아요. Z하고 Z 바를 더하면 얘가 실수가 됩니다. 얘를 A 플러스 BI로 놓을까요? 복소수 표현. 얘는 A 마이너스 BI가 나오겠죠? 복소수 표현 켤레 복소수니까 그 둘을 더하면 2A가 되죠? 실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 Z랑 Z 바를 곱합니다. Z는 A 플러스 BI로 놓자 복소수 표현. Z 바는 A 마이너스 BI로 놓을까요? 이렇게. 그럼 둘을 곱하면 이것도 실수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자 B제곱이고 마이너스인데 I제곱이 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하죠. 그래서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AB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I니까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Z하고 Z 바를 곱해주면 다시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쌤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를 더해도 실수가 나오고 켤레 복소수를 곱해도 실수가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자 어떤 두 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했더니 둘 다 실수가 되면 그 둘의 관계가 켤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켤레가 아닌 수를 둘 다 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보면 1 플러스 i가 있어. 그리고 2 마이너스 i가 있어. 2 마이너스 i 이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가 얘가 뭐 z고 얘가 z1이고 z2가 2 마이너스 i야. 그럼 요들을 더하면 실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얘들을 더하면 실수가 돼요. i가 사라지거든. 그지? 근데 얘들을 곱한다고 실수가 되는 건 아니죠. 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두 복소수를 곱하거나
더했더니 두 개 다 실수가 됐다는 얘기는 그 복소수가 켤레복수 관계에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2차 방정식의 회에서 두 군 중에 하나가 허근이라면 나머지 한 허근이 켤레가 된다라는 걸 요것 때문에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여기 6번 있죠. 6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6번. 자, Z1하고 Z2의 켤레는 Z1 켤레 곱하기 Z2 켤레다. 이 얘기는 결국 곱하기에 대해서 켤레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번째가 Z1을 Z2로 나눈 거에 전체 켤레는, 그지? 요거의 전체 켤레는 각각의 켤레로 나눈 거랑 같다 이거잖아. 그지? 켤레가 지금 전체 분수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각각 켤레 씌워도 되고, 켤레에 곱하기 돼 있으면 각각 켤레 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하나만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Z1을 A 플러스 BI,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하면 실제로 제일 곱해가지고 켤레를 씌워보면 되겠지, 그지? 제일 곱할게. 자, Z1 곱하기 Z2는 자, 암산으로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요대로 곱해. AC. 자, AC. 자, 그 다음 얘대로 곱해. 그럼 BD에다가 II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지? 마이너스 BD. 이게 실수부입니다. 더하기 얘대로 곱하면 BC, I, AD, I, I로 묶으면 AD 더하기 BC, 그 다음에 I가 묶여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게 Z1 곱하기 Z2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 켤레를 씌워. 여기 켤레 씌우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AC 빼기 BD, 그대로 실수분은 그대로고 허수분만 부호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근데 얘하고 얘가 같냐 그랬잖아, 그지? 그럼 Z반은 얼마냐? Z반은 이건 켤레잖아, 그지? 여기다 써볼까? Z반은 Z1 반은 A-BI, Z2 반은 C-DI니까 요들 한번 곱해볼게요. Z바 1과 Z바 2 얘를 한번 곱해보면 얘들을 곱하면 AC, 자, 얘들을 곱하면 플러스 BD, II 마이너스 BD.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C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ADI, 그지? 마이너스 I로 묶으면 이렇게 곱하면 AD, 이렇게 곱하면 BC, 둘 다 마이너스 I 다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 얘랑 같죠? 그죠? AC 마이너스 BD 빼기 AD 더하기 BCI 같죠, 그죠? 그러니 이제 결론만 기억합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Z1하고 Z 복소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그 두 복소수의 켤레를 씌운 건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두로 곱한 거랑 항상 같습니다. 요거 정도는 아마 까먹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가면 워낙 안 쓰기도 하고 잘 안 나오는데 가끔가다 나옵니다. 가끔가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i의 거듭 제곱하고 음수의 제곱근 9번이 중요합니다. 9번. i의 거듭 제곱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고 9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i의 거듭 제곱 하면 그냥 i를 계속 곱하는 걸 거듭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듭 제곱은 똑같은 수를 계속 반복해서 곱하는 거. 그래서 i의 1승은 당연히 그냥 i의 제곱은 정의상 마이너스 1이었고, 자, i의 3승은 i 제곱에다가 한 번 더 i를 곱한 거니까, 그지?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하면 우리 그걸 마이너스 i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i는 그냥 문자로 표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i는 마이너스 i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i의 4승은 i 제곱 곱하기 i 제곱인 거지. i를 4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보면 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i의 5승은 거기에 i를 한 번 더 곱한 거니 i의 4승 곱하기 i니까 얘가 1이니까 i의 6승은 i의 4승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i 제곱이다. 그치? 얘는 마이너스 1.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i의 4승이 1이다 보니까 결국은 5승, 6승은 1승, 2승과 같아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i의 7승
얘랑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아 마이너스 i구나. i의 8승 얘랑 똑같겠지, 그지? 아 얘는 1이구나. 그래서 계속 1 아니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반복되어 나타난다 라는 거. i의 제곱근 i의 거듭 제곱하면 저렇게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얘를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얘는 i의 4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요. 저게 왜 4n 플러스 1이냐라고 하면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자 5라는 숫자를 4로 나눠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1이잖아, 그지? 그럼 5는 이렇게 표현되죠. 5는 4 곱하기 1했다가 나머지 1을 더한 거 이렇게 표현되지, 그지? 자 9를 4로 나눠봐. 그럼 몫이 2고 나머지 1이잖아, 그지? 그럼 9는 4 곱하기 2 더하기 1이지, 그지? 그 다음 13이야.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3은 4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자, 이 표현을 보시면 결국은 이 나머지가 1이라는 건 어떤 수가 나머지가 1이라는 건 결국 4로 나눠 떨어지는 거에다가 1더한 거잖아, 그지? 그럼 4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뭐냐 그러면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n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바로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형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것들일 때 전부 다 i가 되잖아, 그지? 여기서 1에 i의 1승, i의 5승, i의 9승 전부 다 i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자연수가 지수로 올라가면 i가 된다. 자, i의 4n 플러스 2승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것들 그러면 2, 이런 6 이런 것들이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i의 4n 플러스 3승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것들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i가 될 거다. 마지막 i의 4n승은 어차피 i의 4승이 1이니까 1의 n승이므로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앞으로 이제 정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아 저 정수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2n 플러스 1이 있어 라고 하면 아 이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것들이라고 생각해. 바로 홀수를 얘기하는 거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것들이 홀수잖아, 그지? 1, 3, 5, 7 이런 거 전부 다 1, 2, 3, 4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음수의 제곱근인데 요거는 수능에 자주 출제돼요. 그리고 니네한테 어떤 상수를 주고 그 상수에 부호를 좀 숨겨주고 싶을 때 요거 항상 같은 표현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거 옆에다가 좀 따로 적어주세요. 쌤이 다시 적어줄 테니까 옆에다가 다시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음수의 제곱근은 뭐 당연한 건데 자 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트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있죠, 그지? 얘를 우리가 i라 하기로 했잖아, 그지? i 플러스 i 마이너스 i로 하기로 했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제곱해서 2 되는 수를 그지? 제곱해서 2 되는 수 중에 양수를 우리가 루트 2라고 표현했잖아, 그지? x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트의 정의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니까 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루트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표시하자 이거. 그럼 얘가 이제 x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마이너스 i도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i는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저 두 수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 거야. 이해하셨죠? 저렇게. 자 저렇게 정의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둘 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지? 근데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봐봐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수지. 얘를 제곱하잖아? 그럼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 되잖아. 아니 플러스 2 되잖아.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왜냐 이것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지? 왜냐면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아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앞으로 루트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루트 7i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얘가 i니까 루트 7i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거기서 나와있던 것처럼 만약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음수야. 그러면 얘를 i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으면 양수가 되겠지, 그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 a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같은 값이지? 그렇잖아. a가 음수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곱한 것도 a거든, 그지? 그리고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이해됐어? 다시 a가 음수래. 그런데 i를 뽑아내고 싶어. 이렇게 i를 뽑으려면 안에가 양수가 남고 마이너스 1이 나와서 i가 뽑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a가 음수인데 요 안에 있는 음수를 뽑아낼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음수는 마이너스를 뽑아도 양수지 마이너스를 떼도 양수지만 마이너스 붙여도 양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로. 그리고 마이너스 a는 음수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쓰고 거기에 마이너스 1에 루트 씌운 거 i를 바꿔 빼면 돼. 이래서 그냥 표현이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렇다 쳐. 여기까지. 앞으로 이제 그냥 여기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 있으면 얘 빼고 뽑아서 i라고 쓰면 되네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야. 이게 문제야. 니네한테 이런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래. 그런데 a, b의 보호를 모른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두 개 써주세요. 거기다 노트에다 써주세요. 얘가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a가 양수, b도 양수, a가 음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그냥 합쳐질 수 있어요. 루트 안으로 그냥 a가 쏙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이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둘 다 음수인 경우. a가 음수고 b가 음수인 경우. 이 경우에는 루트로 씌워져 있는 두 식을 곱했을 때 분명히 마이너스 밖으로 빼져 나옵니다. 왜요? 여기다 써볼게. 예를 들어줄 테니까 일단 적어놓고 얘만 보시면 돼요. 자 봐봐. 루트 마이너스 2하고요.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할 거예요. 위에 있는 식에 따른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돼야지. 위에 있는 식에 따라가면 쌤 이게 a고 이게 b니까 루트 ab 루트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잘 보면 이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루트 2i로 바꿀 수 있다며. 이제 방금 요거는 루트 3i로 바꿀 수 있다며. 이제 방금. 그지? 이해했냐? 그럼 쌤 이거랑 이거 곱하면 루트 6이잖아. 이건 알잖아. 루트 6. 그지? 루트 6. 얘랑 얘 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 이건 마이너스 루트 6인데 둘이 같지 않네. 이해되죠? 요거 이제 방금 한 거에 따르면 음수가 루트 안에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i로 빼주면 된다고. 그지? 음수가 루트 안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i로 빼주면 된다니까? 그럼 원래 이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거 두루 곱한 거야. 그지? 얘 두루 곱하면 얘랑 얘랑은 둘 다 양수니까 루트 2하고 루트 3 곱하면 루트 6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무리수에서 배운 거야. 뭐 중학교 내용에 나와. 그리고 i 제곱은 그냥 뭐 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돼야 되거든.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얘가 돼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앞에다 마이너스가 뽑아서 나와야 돼. 둘 다 음수일 때는. 그런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 둘을 곱한 것처럼 써도 된다고.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둘 다 양수잖아? 그러면 그냥 둘을 곱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문제 없어. 왜냐? 얘는 루트 2i고 얘는 루트 3이니까 얘들을 곱하면 루트 6i야. 그지? 루트 6i. 그리고 요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둘 곱하면 되거든. 그지? 된다고. 얘네들은 돼. 그런데 여기가 음수, 둘 다 음수인 거 루트를 곱할 때는 그냥 안에 있는 거 곱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뽑아서 나와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준 거니까 보이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울 거냐? 네. 루트를 곱하고 있는데 루트식을 곱하고 있는데 그 둘의 항값이 둘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라고 하면 기억해 주세요. 둘 다 음수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그냥 안에 있는 거 곱해도 돼요. 둘 다 음수일 때는요. 그냥 마이너스를 하나 빼주세요. 밖으로.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 경우예요. 얘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냥 합쳐지는 거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가 어떨 때는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그냥 합쳐질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지면서 합쳐지고 얘도 그냥 합쳐질 때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이 경우를 외우시는 게 좋죠. 자, 이 경우가 뭐냐? 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예요. 근데 왜 A가 음수고 B가 양수입니까? 분모에 음수가 있다는 뜻은 분모에 I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I를 유리화시키게 되면 유리화가 아니지 실수화시키게 되면 분모에 호수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자로 I를 올리기 위해서 분모를 실수화시키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요 다 위일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곱할 때는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죠? 나눌 때는 분모만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둘 다 양수일 때 얘입니다. 둘 중에 둘 다 음수일 때도 얘예요.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음수일 때도 위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잘 생각해봐.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둘 다 양수가 둘 다 음수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둘 중에 하나가 양수인데 밑에가 2고 위에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얘는 쌤 이거 루트가 이렇게 바뀌잖아. 이건 루트 3i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은 i로 빠질 수 있다고. 그럼 요거 그냥 이렇게 써서 루트 이것도 루트 2분의 루트 3은 루트 2분의 3이거든. 그지? 이렇게. 그지? 이게 양수일 때는 당연히 합쳐질 수 있어요.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얘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루트 2분의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을 곱하면 그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곱할 때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그지? 하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면 그냥 합쳐도 된다 그랬잖아. 얘들 합쳐도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고. 그지? 그럼 얘들을 그냥 합친 거잖아. 그지?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이면 그냥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야. 마이너스 2가 밑에 있는 거예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러면 쌤 얘는 루트 2i로 튀어나와. 얘는 루트 3이야. 그리고 이제 얘를 해보면 루트 2분의 3과 합칠 수 있어. 근데 얘가 i가 아니고 i분의 1이거든. 그지? 이렇게 표현 안 난다고. 그지? 분모 분자의 i를 곱해줘야 돼. 이렇게.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i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 얘는 계산하시면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되는 거야. 그지? 얘가 i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얘를 그냥 합치면 얘가 돼야 되거든. 그지? 요 안에 있는 게 돼야 돼. 루트 마이너스 2하고 루트 3을 둘이 나누면 루트 씌워지고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이게 돼야 돼. 그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이렇게. 그지?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분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 루트가 루트로 나눠져 있는 형태의 숫자가 있는데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면 꼭 둘을 합칠 때 마이너스를 뽑아내셔야 돼요. 잘 생각해봐. 만약 쌤 이건 안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안 튀어나옵니까? 라고 하면 그냥 얘는 그냥 둘이 합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봐봐. 루트 2i잖아. 봐봐. 루트 3i잖아. 나쁜데지 이렇게. i가 문자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나쁘나잖아. 그럼 같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거나 위에 거 양수가 아래 거 음수일 때는 그냥 합치면 돼. 어떻게든. 근데 이게 이런 형태지. 아래만 음수인 경우. 그냥 합치면 안 돼. 마이너스 붙여서 합쳐야 돼. 그 다음 곱할 때 둘 다 음수인 경우. 이렇게 루트끼리 곱했을 때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뽑자. 루트끼리 나눴을 때 분모한 음수인 경우는 합치면서 마이너스를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됐니?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 이건 실제로 수능에도 많이 나와. 얘네한테 A, B에 부호를 주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줘놓고 A, B에 부호를 줘놓고 이렇게 줘. 이런 식으로 줘버려. 그러면 니네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왜냐면 그때만 이렇게 되거든. 합칠 때 마이너스 튀어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구나. 이렇게 주고 싶은 범위를 이렇게 안 주고 니네 문제한테 이렇게 준다고. 실제로 수능에 많이 출제된 표현 방식이야. 그럼 A가 음수고 B가 양수다 라는 걸 우리가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해됐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해봤고요. 자, 문제 풀이할게요. 넘어가서 자, 보도록 할게. 7번 풀 건데 7번 풀기 전에 그 위에다 이거만 적어줄래? 7번 이쪽에다가 자, Z의 제곱 있죠? Z가 제곱했더니 얘가 양수가 나올 때 Z의 제곱이 음수가 될 때 Z의 제곱이 0일 때 요 세 개를 한번 미리 좀 정리해 놓자고. 자, Z의 제곱이 양수다. Z의 제곱이 음수다. Z가 0이다. 한번 보자. Z가 A 플러스 BI잖아. 이렇게 놓을게. 그래, A, B는 실수라고 해야 복소수가 되는 거니까 A, B 둘 다 실수야. 실수. 실수. 그리고 Z를 제곱하래. Z의 제곱은 투번 곱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Z의 제곱, A 제곱.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ABI 두 배의 ABI. 이렇게 되나? 이건 뭐 그냥 계산이야. i를 문자처럼 하고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되거든, 그지? 그 다음 더하기 요 둘. 오케이? 자, Z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Z의 제곱이 Z의 제곱이 양수가 된대. 아니다. 쏘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 Z가 0이 되려면 Z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이 둘이 0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어떤 Z를 제곱해서 0 돼야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얘가 0이 아니면 Z의 제곱이 0 될 수가 없잖아. 이거 제곱한 거 그리고 요거 제곱한 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가 둘 다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 되는 거죠. 그죠? 자, A, B가 0이라는 거, A, B 곱한 게 0이라는 건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하자. 그러면 자, Z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데 Z의 제곱이 0 되려면 A, B 둘 중에 A가 0 또는 B가 0이어야 돼. 곱해서 0 되려면. 그지? 그런데 얘들을 또 0 되려면 얘가 0 되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 되려면 그지? 이거 합차 공식이야. A 마이너스 B를 그리고 A 플러스 B 이렇게 돼야 돼. 그지? 그럼 얘가 0 되려면 A, B가 같든가 또는 A랑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되는데 A가 0이면 B도 0인 거고 A가 0이면 B도 0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0,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이 됐다. 그 얘기는 그 복소수가 0일 거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써보자고. 이렇게 써보자고. z제곱이 거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z제곱이 실수가 됐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실수? 얘가 실수야.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0보다 크면 실수가 0보다 작으면 실수인 거잖아. 그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둘 다 실수니까 0보다 크다 작은 거지. 아까 얘기했어. 실수라는 건 0보다 오른쪽 양의 실수 0보다 왼쪽 음의 실수고 부등호 표시를 할 수 있으면 그냥 실수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이게 만약 허수였으면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0보다 크다 작다라고. 그지? 그래서 z제곱이 실수라는 얘기야. 이거 둘 다 z제곱은 실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z제곱이 실수다라고 하려면 얘가 0인 거죠. 이해됐어요? 실수가 되려면 이 호수가 0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만 남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 A 또는 B가 0이다 이 뜻입니다. z제곱 실수다 이 얘기는. 이해됐죠? 이렇게.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서 7번 문제 보시면 Z가 이렇게 나와 있어. 7번 1 플러스 7번이죠? Z는 1 더하기 I A제곱 빼기 1 플러스 3I A 더하기 2I 빼기 1. 자, 이거에 대해서 Z제곱이 0보다 작다 이랬어요. Z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일 때 실수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풀어보자. Z가 뭐냐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게 Z인데 지금 복소수 표현은 안 돼 있죠. 왜냐면 I랑 막 섞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실수 I로 표현해야 돼요. 얘는 표현은 실수랑 허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다 전개 A제곱 I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I 얘는 더하기 2I 마이너스 2야. 자, I가 있는 게 하나 둘 셋이고 나머지는 다 실수니까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나머지 요거 더하면 되니까 자, 쓰자. I로 묶을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I 되니? Z를 복소수 표현으로 썼습니다. 가능한가 여기까지? 자, 그리고 Z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 Z가 제곱해서 음수든 양수든 실수고 Z제곱에서 실수되려면 어떻게 된다? A 또는 B가 0인 거예요. 그죠? 얘가 0이든가 그죠? 얘가 0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된다고.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제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실수가 돼야 된대.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A 또는 B가 0인 거니까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 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니? 자, 그리고 얘가 0 되는 거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거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럼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요거 인수분해해서 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할게요. A 2 1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A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이다. 자, 이것도 인수분해 됩니다. A 1 2 둘 곱해서 2가 되고 둘 더해서 3이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죠. 그죠? 더하기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어요? 자, 얘가 0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2입니다. 자, 얘가 0 되려면 A는 1 또는 2입니다. 그죠? 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는데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2거나 1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써보자. 맞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됩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입니다. 그래서 0되죠. 그죠? 이쪽이 0됩니다. 잠깐만. 우리 잘못 쓴 것 같겠네요. 쏘리. 우리가 지금 Z를 따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Z제곱 아니? 이 Z죠? 우리가 Z제곱이라고 썼나요? 쏘리, 이거 Z예요, Z. 이 Z를 정리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Z가 정리된 게 이거잖아. 우리 지금 얘를 정리한 게 이거잖아. 우리 Z가 되었잖아. 그지? 그러니 Z제곱을 따진 게 아니고 지금 Z를 따지고 있는 거고, 얘가 요게 여기서는 A고, 그지? B인 거니까, 아, 얘가 0 또는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0이죠. 제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Z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6i가 되겠네요. 그지? 자, 두 번째. A가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A가 1일 때. 그럼 이쪽이 0 됩니다. 자, A가 1이면 1이고, 1이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Z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A가 2일 때 한번 볼까요? A가 2일 때 얘가 0이겠죠. 그럼 A가 2, 얘도 0이네요. 그죠? A가 2면 Z는 0이네요. 이랬어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얘만 0입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9, 3, 6i가 되죠. 그 다음에 1이 될 때 여기 0,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0이거든요. Z가 A가 2면 얘 0, 얘 0, 0이 되죠. 그리고 우리 Z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 Z의 제곱은 36의 마이너스. Z의 제곱은 당연히 실수니까 제곱하면 양수돼야죠. 그지? 제곱하면 0이 되겠네요. 됐죠?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복잡한 식을 제곱해라가 아니죠. 복잡한 식을 어떻게 제곱하냐 이거, 그지? 이거 제곱하면 이거 4차식 되는 건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곱하는 건 아니고 미리 좀 어떤 Z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복수 Z를 제곱해서 실수가 되려면 이 허수부가 0이 돼야 되고, 허수부가 0이 되려면 원래 Z의 실수부나 허수부 둘 중 하나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 Z의 제곱이 음수가 되려면 결국 실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됐니?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려웠어, 이 문제는. 자, 8번 보도록 할까? 8번 한번 풀어볼래? 시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봐요, 8번. 8번 좀 어려워. 나름대로 한번 식을 만들려고 해봐. 나머지 1, 2, 3, 4, 5는 생략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제 계산이니까, 아까 내가 계산 그냥 넘어갔잖아요. 본인들이 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Z를 3번 곱하고 2번 곱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죠. 그죠?
저기 보세요. 쌤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복수수를 주고 3차식 이상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건 진짜로 일단 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대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만 좀 빠르다고 하면 충분히 3번 곱하는 거 1도 아니니까 2번 곱하고 3번 곱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식을 변형하라는 거예요. 양변에 1 곱하면 2z는 3 플러스 루트 7i죠. 그죠? 그리고 요게 불편해요. 넘어가. 그러면 2z-3은 2z-3은 루트 7i잖아요. 그죠? 이거 양변 제곱하면 이제 루트 7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7되는 거 알잖아.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제곱하면 2z의 제곱이니까 4z 제곱 앞에 거 제곱 2배에 2배니까 마이너스 12z 더하기 9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7이고요. 넘어가시면 4z 제곱 마이너스 12z 더하기 16은 0이라는 그지?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z에다 여기 집어넣어도 만족해야지. 왜냐 이거 변형한 게 이거니까 이 2차 방정식 이 z를 x라고 생각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6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한 근이 z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니? 나머지 한 근은요? 켤레복소수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왜 켤레가 되는지.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게 0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0이라는 건 양변에 4를 나눠도 0이니까 여기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지? 이 식이 0입니다. 자, 이 식이 0이라는 건 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어차피 zx가 들어가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 x 안에 z 하나 들어가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니까 이런 식 있죠. x의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죠. 얘가 얘로 묶이면 참 좋아요. 왜냐면 제가 0 되거든. 그지? 우리가 지난번에 잘 봐봐. fx가 이렇게 있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묶이면 이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를 0 만들어가지고 f 알파가 r이다. 그지? 이것처럼 나머지 정리처럼 바꿔버리는 거죠. 이 식을 뭘로 나눠? 이건 1차식 나눴잖아. 얘는 2차식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이걸로. 그래서 저 식을 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눗셈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로 나누겠습니다. 몫은 x죠. 자, 곱합니다. 10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고요. 자, 위에서 아래 뺄게요. x제곱 위에서 아래 뺄게요. 마이너스 3x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2죠. 저기 플러스 1 해주시면 곱하면 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돼서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6이고 자 2차식으로 나눴습니다. 나머지 상수항이니까 2차식보다 낮은 차수죠. 다 끝났네. 그지? 그러면 이 나눗셈식을 나눗셈 공식으로 바꿔버리면 자 이게 나누는 식 요게 뭐? 나누어지는 식 나머지이므로 자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자. 그죠? 그리고 여기다 다 z를 때려 박아. z 때려 박아. 다 z를 때려 박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0이다. 왜요? 얘 근이 z였거든요. 이 z를 가지고 열심히 2차 방정식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x 대신에 z 들어가면 0 되네. 그러니 여기 z 들어가면 0 돼야 돼. 그지? 얘가 0이네요. 이게 항등식인 거 아시겠죠? 쌤이 얘기했잖아. 나눗셈 식은 항등식이라고. 여기에 z 들어가도 같은 값이 돼야 되는데 이게 0 빼기 6이니까 여기에 z 들어간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이해 안 돼도 돼. 뭐냐면 이건 실제로 잘 안 나오고 이따가 쌤이 다음 단원에서 배운 2차 방정식 근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넘기셔도 돼요. 혼자 다시 안 풀어도 돼요. 넘겨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자 11번, 12번, 14번, 16번 이 4개만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11번 보도록 하자. 자 11번. 자 1번. 자 루트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9 이거 어떻게 된다고? 자 곱할 때 안에 들어가는 게 둘 다 없으면 그냥 합칩니다. 일단
그리고 선생님 둘 다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세요. 이해됐어?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얘는 일단 45는 9 곱하기 5니까 이렇게 쓸까요? 루트가 얼마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3이죠. 했습니까? 이렇게. 자, 다음 2번 루트 3 곱하기 이렇게 된다. 그지? 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네.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고 하나 음수 하나 양수면 그냥 합치면 된다고. 그지? 루트 씌우고 합쳐버려. 마이너스 18 됐니? 그리고 마이너스 18은 9 곱하기 2지. 그지? 그래서 루트 9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8은 18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얘는 얼마? 3 얘는 i 그래서 3 루트 2 i 됐어? 표현하자면 그렇다고. 표현하자면 3번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12 이렇게 됐지? 자, 나눌 때지. 근데 분모만 음수네? 그냥 합치면 돼, 안 돼? 안 되고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일단 합쳐. 마이너스 4분의 12로 합쳐. 그냥 합치면 안 된다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이렇게. 자, 곱할 때는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붙고, 나눌 때는 하나만 분모만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고. 이렇게. 됐니? 그럼 얘가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지. 맞니? 둘 나눴잖아. 11을 마이너스 4로 나눠봐.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됩니다. 막상 이거 쓰라고 하잖아? 많이 틀려요. 실제로. 많이 틀려. 이게 이렇게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별게 다 나와. 3번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4번. 자, 얘는 어떻게 돼? 나누는데 둘 다 음수네? 그냥 합쳐버리면 된다니까? 그냥 합쳐버려. 둘 다 음수면 그냥 합쳐.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2네. 되겠어요? 이렇게? 사실 이걸 못 외웠다고 하면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못 외웠다고 하면 그냥 쌤 다 i로 바꾸면 안 되니까. 자, 1번 얘 루트 5i잖아요. 얘 루트 9i잖아요. 얘 3이고요. 얘 루트 5고요. 드롭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럼 쌤 그냥 이렇게 하지 뭘 그렇게 외우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숫자로 나오면 i가 뽑아지잖아요. 문자로 나오면 어떡할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주면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문자로 이렇게 나왔어. 이겁니다 라고 주면 니네가 A가 음수가 B가 양수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외워서 할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줬어. 아니 이거 줬어. 이렇게 루트 3 얘는 루트 6i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 문자라고 생각하고 얘 둘이 곱하면 루트 3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둘 곱하면 3이고 루트 2가 남으니까 3 루트 2i네. 이렇게 쓰면 돼. 그지? 되지? 그지?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쌤 루트 10이고요. 밑에는요. 이게 루트 4y 아닙니까? 루트 4y. 그지? 그리고 루트 12는 이거 4 곱하기 3이니까 여기 약분하면 루트 3 남잖아. 그지? 여기가 i고 분모 분자에 i 곱하면 여기 i 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i 곱하면 루트 3i니까 얘 맞네. 그지? 마이너스 3i 맞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숫자로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니까. 니네한테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하면 돼. 그냥 i 뽑아내고 계산하면 끝나. 아까 얘기했잖아. 요 i는 다 뽑혀. 그지? 그리고 i는 문자로 생각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돼. 단 분모에 i가 있을 때만 분자로 올려주면 끝나. 분모를 실수해주면 끝난다고. 그지? 그럼 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외울 필요가 있냐면 니네한테 이렇게 식으로 주면 그때부터 얘들이 멘붕이 와. 이렇게 줬는데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한다고. 분모가 아니고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는 조건을 이렇게 주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 니네한테 이렇게 줘.
이렇게 식을 줘. 아 그러면 둘 다 음수구나. 이렇게 줄 거라고. 이해됐어? 얘는 분모만 음수구나. 분자는 양수고. 근데 실제로 계산은 굳이 그렇게 분모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뽑아야지. 둘 다 음수니까 그냥 합쳐야지. 둘 다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뽑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숫자는 그냥 i를 뽑아서 계산하면 계산은 돼요. 아셨죠? 근데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왜냐면 이거 하라고 니네한테 시험에서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요게 나오죠. 수능에서는. 이해됐지? 자 12번 볼게요. 12번 11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번에 2번 12번 2번 보기 전에 그 밑에다 그거 하나만 써봐. 여기에 이렇게 써있네. i분의 1 i의 제곱분의 1 i의 3승분의 1 i의 4승분의 1 해서 i의 2020분의 1 더하기 i의 2021분의 1까지 다 더해라 이거잖아. 그지? 자 근데 그 밑에다가 요걸 적어주세요. 야 니네가 요거는 이제 외워야 돼. i의 1승은 i다. i의 2승은 마이너스 1이다. i의 3승은 마이너스 i다. i의 4승은 플러스 2이다. 여기까지 알지? 그지? 계속 곱해나가면 반복될 거다. 근데 쌤 i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 뭐 하면 될까? 이거는 분모 분자에 i 3승을 곱하시면 돼요. 왜요? i 4승을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1 되니까 됐니? 아 분모 분자에 i의 3승을 곱하자. 그럼 i의 4승분의 i의 3승 됐지? 이거 뭐냐? 1이지 않냐? 아 이거 i의 3승이네. i의 3승은 뭐냐? 마이너스 i지 않냐? 됐어? 오케이? 그럼 i 제곱분의 1은요? 분모 분자 얼마 곱해? i 제곱 하시면 돼요. i 제곱. 그러면 i의 4승에 i의 제곱 되지 않냐? 요거 1이지 않냐? i의 제곱이네? 마이너스 1이야. 당연하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자 i의 3승분의 1은요? 양변에 i를 한 번씩 곱해. i의 4승분의 i. 그래서 i야. 신기하게도 i의 3승분의 1은 i야. 왜? 이렇게 넘어가면 4승 되거든. 그래서 1 되거든. 됐니? 그리고 i의 4승분의 1은 당연히 1이지. 얘가 1이거든. 됐냐? 아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i 요건 마이너스 1 요건 i 요건 1 요렇게 반복되겠네. 그지? 아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에 개수가 1일 때는 무조건 다해. 4로 나눠서 나머지 1일 때에 4로 나눠서 나머지 2일 때에 4로 나눠서 나머지 3일 때에 4로 나눠서 나머지 나눠 떨어질 때 1인 건데 지금 몇 개를 더한 거냐면 2021개를 더했어. 그지? 21학년도 나온 문제지. 그러니까 2021개를 더했겠지. 21개를 더해서 2021개. 여기까지가 다 4의 배수죠. 그죠? 여기까지가 4의 배수면 얘네들을 계속 더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4개를 연달아 더하면 0, 0이니까 4개씩 묶어서 더하면 다 0이겠네. 그지? 그러니 여기까지 더하는 건 다 0이다 라는 거 아시겠냐? 얘한테 2021개 더하라는 문제는 안 낼 거 아니야. 그지? 1부터 4까지 더한 게 0이었기 때문에 5부터 8까지 더한 것도 0이었을 거고 다 0일 거야. 그지? 4로 묶어서. 그럼 나머지 얘만 남겠네. 얘가 뭔데? 얘랑 같아. 마이너스 i. 다 더하면 마이너스 i야. 되겠지? 그러니까 i 제곱, i 3승, i 4승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i분의 1, i 제곱분의 1, i 3승분의 1을 전부 다 일로 만들면 되거든. 1로. 그래서 i 4승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겠지? 자, 그 다음 14번 보자. 14번. 14번. 자, 14번 문제. 자,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를 n승해서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를 n승해서 1이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그지? 자연수 n의 최소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됐어.
일단은 저 안에 있는 함수가 분모에 복소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를 실수화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부터 변형을 하자. 요거 안에 있는 거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를 변형해야 돼. 분모의 켤레를 곱하자. 분모의 켤레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야겠다. 네? 이렇게 쓰시고, 자 앞에 거 제곱 1이에요.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쳤으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 0되죠. 켤레 곱했으니까 실수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분모를 실수하려고 내가 켤레를 곱한 거니까 실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요거 곱합시다. 1이죠. 요렇게 곱합시다. 자 이 마이너스 플러스 거기다 i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하면 i고 요렇게 하면 i인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니? 마이너스 i 둘 곱해서 둘 더해서 마이너스 2i, 그지? 얘 0이고, 자 2분의 마이너스 2i이므로 자 마이너스 i가 됐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i의 n승이 1이 되는 최소 자연수 n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i의 n승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i의 n승이 되는 거죠. 그잖아, 그지? 마이너스 1 곱하기 i를 n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만 다 모으면 마이너스 2 n개, i도 n개, 그지? 그래서 1 되면 되고, n이 1일 때 마이너스 i죠, 그죠? n이 1이면 마이너스 i가 나오고, n이 2일 때 이건 1이지, 이건 2일 때 이건 마이너스 1이지, 그지?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다. n이 3일 때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거 3번 곱하면 마이너스 i, 그지?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i, 모르겠죠? n이 4일 때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1, i도 4번 곱하면 1,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최소자연수에는 4다. 됐어? 가능하죠? 안에 있는 게 복잡하니까 일단 유리화부터 해야죠, 그죠? 분모에 i 있는 거 제곱하는 거 불편해, 그지? 유리화한 다음에 n승 해봐야겠다. 유리했더니 마이너스 i가 나오네. 마이너스 i의 n승은 마이너스 1n승 마이너스 i n승 이렇게 된다. 자 16번 16번은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절대값의 정의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절대값의 정의. 근데 우리가 5단원의 절대값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5단원 절대값 정의 안 하고 지금 절대값 정의할 거니까 거기 5단원의 책 이따가 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적어주세요. 절대값 애들이 좀 잘못 절대값을 알고 있어가지고 오개념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자, 정의는 x의 절대값, 보통 이제 어떤 숫자의 절대값을 정의하는 거니까, x의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 써주세요. x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이게 절대값 x의 정의입니다. 근데 쌤, x가 0으로 떨어지려면 일단 x가 실수해야겠네, 그지? 왜냐면 실수축에 0이 있는 거니까. 거리라는 건 실수에서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야. 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2하고 3 사이.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거리예요, 그죠? 1에서 3 빼면 거리가 안 나오지. 거리에 마이너스 친값이 나오잖아, 그지? 거리라는 건 항상 양수해야 되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이게 거리입니다. 이게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선은 직교좌표 중에 실수축 하나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제 이렇게 직교좌표처럼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올라간다면 거리가 정의가 바뀌는데, 일단 1차원에서는 큰 걸 작은 거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수랑 작은 수가 정의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거리는 일단 실수에서 정의되는 거지 허수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죠? 허수끼리는 거리가 없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x는 무조건 다 실수란 얘기예요. 절대값 안에 허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요. 근데 그러면 x가 0부터 떨어진 거리는 잘 생각해봐. 야, 절대값 2는 얼마냐? 라고 하면 0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2니까 여기가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 2는 2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죠? 그러니 이 거리 얼마? 2에서 0 뺀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그지? 2에서 0까지 거리니까. 그래서 2가 됩니다.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냐? 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0과 떨어진 거리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질문? 마이너스 2는 0과 얼마 떨어져 있어요? 2만큼 떨어져 있죠. 왜 2만큼 떨어져 있어요? 0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겁니다. 이해됐어요? 왜? 0이 더 큰 값이거든요. 0과 마이너스 2의 거리는 0이 더 큰 값이라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절대값이 양수가 절대값이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건 다 알아. 오개념이 안 생겨. 그런데 음수가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나올 때 양수로 나오잖아. 그지? 그때 요 마이너스를 떼고 나온다고 착각해. 마이너스를 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음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0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로 바뀌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0 빼기 빼기예요. 0 빼기 음수라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이 이유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또 왜 그럽니까? 절대값 A가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값이. 그러면 A가 0까지의 거리잖아. 만약 A가 양수라면 상관이 없어요. 봐봐. A가 여기 있어. 쌤 여기가 A 있으면요. 얘가 0이면 A부터 0까지의 거리는요. A 빼기 0이지. 그지?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A 빼기 0이니까 A입니다. 그지? 근데 문제는 쌤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A 있어. 그러면 절대값은요. 0에서 A를 뺀 거죠. 0부터 A까지 거리는 0이 더 큰 값이고 A가 작은 값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값 빼야 거리잖아. 그지? 그러니 A가 음수일 때는 0에서 A를 뺀 겁니다. 그지? 그럼 A를 뭐라고 해? 우리는 마이너스 A라고 하죠.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 니네한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거리 당연히 숫자가 정해졌으면 쉽지. 그지? 0까지 2 거리인데 그래서 2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이 2가 마이너스 뗀 게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플러스 2가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지? 그러면 쌤 이 절대값을 풀고 싶은데 요 안이 양수면 0을 빼버려가지고 A에서 0 빼서 A로 나오면 돼. 그냥 나온다고 할게 내가 말로 표현하면. 근데 A가 음수면요 마이너스가 붙여 나오죠.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게 숫자일 때는 마이너스를 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자일 때는 얘가 음수거든. 그러면 이 문자 A 안에 있는 음수를 어떻게 뗄 거냐고.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근데 마이너스 붙일 수는 있잖아. 마이너스 붙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죠. 이해됐어요? 자, 앞으로 절대값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라면 그냥 나오고 음수라면 0에서 그 음수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중학교 내용이긴 한데 무리수의 정의부터 시작하는 건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루트 2의 제곱 요건 얼마입니까? 2죠? 그죠? 왜냐면 루트 4거든. 루트 4는 두 번 곱해 4가 되는 수예요. 풀마 2가 있죠. 그 중에 양수를 얘기해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2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는 어떻게 되죠? 요것도 똑같아요. 왜냐 마이너스 1이 제곱해서 4거든. 둘이 같잖아. 2죠. 맞지? 루트 2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냥 2입니다. 그죠?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요건 마이너스 2죠. 그죠? 얘네한테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a 제곱과 요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뭔데요? 그냥 a입니다. 왜요? 야 봐봐, 루트 2 제곱했어.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왔지. 근데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아니야? 마이너스부터 나오냐? 아니지, 그냥 나온 거잖아. 마이너스 2가 그냥 마이너스 2로 숫자 그냥 나왔어. 제곱하면 그러니까 이게 음수든 양수든 간에 있잖아. 제곱하잖아.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와. 됐니? 됐니? 그런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요, 얘는 양수를 제곱해서 루트 씌웠잖아. 2가 나왔어. 얘는 음수를 제곱해서 루트 씌웠잖아. 또 2가 나왔네.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처럼 생겼어야 되는데 얘는 루트 안이 양수로 바뀌어버리면서 그 루트 씌우면 이게 양수로 바뀌어요. 그죠? 얘랑은 다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배우지? 얘를 절대값으로 쓰시면 돼요. 왜요? 자, 요 안에 있는 값이 a예요. 그죠? a의 제곱의 루트 씌웠죠. a가 양수면 2 그냥 나오죠. 요게 a입니다. a 제곱의 루트 씌웠어요. 그죠? 근데 a가 음수였더니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떼고 나왔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되니? 그러면 쌤 어떤 수의 제곱해서 루트 씌운 값은 그 어떤 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양수라면 그냥 나오는데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나오셔야 돼요. 되니?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항상 절대값을 씌워 나와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요거 중3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수학 상하에도 없어요, 이 내용은. 근데 나중에 가서 수1에서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할 때 얘기할 건데 그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으면 그거부터 헷갈려. 그지? 자, 16번 보도록 하자. 16번. 절대값의 정의했고, 영이 아닌 두 실수입니다. 16번. A,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지? 자, 그 다음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일 때, 이거 1대 절대값 A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거 풀어라는 건 수능에도 직접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수1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서 이게 4승으로 바뀌면 되는 거라서 실제로 2점, 3점짜리 문제로 직접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많이 이렇게 활용이 돼요. 뭐라고? 이 식을 만족하려면 뭐라고? B가 음수야, 양수야? 분모 음수고 A는 분자니까 양수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지? 니네한테 이 식을 줬어 라고 하면 B가 음수고 A가 양수구나. 됐어? 쌤, A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요 절대값 아니 양수라고 확정이 됐네. 그지? 자, 절대값 아니 양수야. 그럼 뭘로 나와? 그냥 나와. A로. 절대값 아니 음수야. 마이너스부터 나와. 됐니? 쌤, 그러니까 이거 쓰고 요거부터. 쌤, 어떤 수의 제곱의 루트 씌웠네요. 그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이렇게. 됐니? 저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쌤,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거 제곱, 2의 절대값인 거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인 거야. 그래서 2가 된 거죠. 됐죠?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죠? 절대값 씌워버리면 됩니다. 쌤,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데요.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됐어? 됐죠? 왜냐면 그거 아니야. 두 번 곱해서 B제곱 돼가지고 B집을, 그지? 근데 마이너스 B도 있잖아. 그지? B도 있고 마이너스 B도 있어. 근데 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자, 이제 풉시다. B 양수래. 어떻게 나와? A 양수니까. 자, 이거 양수래요. 자, B가 음수래요. 자, 질문. 양수에서 음수를 뺐습니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양수에서 음수 뺐으니까. 그지? 양수래요. 그냥 나와야죠.
됐습니까? 자,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랍니다. 자, 절대값이 음수, 절대값이 아닌 음수입니다.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b 플러스 b 사라지겠다. 2에 1에. 이해됐지? 쌤이 한 얘기 중에 오늘 한 얘기 중에 복소수의 정의보다 더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왜냐면 이 두 개는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되고 수능에 정말 많이 활용돼요. 절대값의 정의 하고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갈 때 요거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요거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 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네 가지 경우는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내용이고 정말 자주 활용되니까 완벽하게 이해되고 완벽하게 기억하도록 반복해 놓으세요. i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복소수 어떻게 계산한다. 혈내 복소수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교재 문제만 풀 정도. 더 풀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쉬는 시간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5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50분까지죠. 10분이면 끝나죠. 오늘은 일찍 끝낼게요. 자습을 좀 일찍 합시다. 다음 달은 2차 방정식은 수요일날 나가는 걸로 하고 어차피 쌤이 부족한 시간은 전부 다 지금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올려드릴게요. 뒷부분이 언제까지 나갈지 몰라가지고 쌤이 지금 다 한꺼번에 뒷부분만 차근차근 녹화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꺼번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반에 가셔서 자습합시다.